장관께서 어제 페이스북을 쓰셨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쓰셨습니까? 이 사건은 1월 3일 야당 측으로부터 고발이 된 사안이고 저는 그 집이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 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저의 심경만큼은 좀 그 국민들께서 또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그 더 국민들께서 뭐라고 할까요? 좀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글로서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입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뭐 하셨습니까? 입대하는 날은 제가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요.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추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대체로는 8주간 훈련을 마치면 부모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가지 못했고요. 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 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제가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가 아니고요.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그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또 그냥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런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봐주질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 발표를 보셨죠? 네. 문제 없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좀 소회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 군 문제를 청탁을 하려면 또는 일부러 그 아픈 것을 핑계로 군을 특혜를 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저희 아들은 고교 시절부터 다리가 아팠었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성장통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주었습니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 2015년에 수술을 한번 하고 또 2016년 그 1년 뒤에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입대일이 가까워져서 일단 군에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훈련소에 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가기 전 입대 전 몇 달 전에도 의사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우려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제가 그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도 엄마가 공인이니까 오히려 그 어떤 오해를 사기 싫다고 반드시 군은 다녀와야 되겠다 작정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지극히 아픈 사유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의사의 권고 아래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뭔가를 말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않았던 겁니다. 네.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하셨죠. 고발 내용이 어땠습니까? 우선 제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월 3일 고발당하고 1월 3일은 제가 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첫날부터 고발당하고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뻥끗 못하게 했고요. 제가 그래서 고발장이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네. 고발 내용이요. 당직 사병이 6월 25일 날 당직을 썼는데 미복귀했다. 근데 23일, 24일 당직 사병과 취재를 해온 당시 동료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결정적 제보를 했습니다. 23일, 24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복귀했으면 이때 난리가 났겠죠. 이 당직 사병은 6월 25일 일요일 날 당직 사병입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 별셋 마크단 6번 다른 부대 상관이 와서 마치 위압에 의해서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오늘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 사유는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철원 전 대령이 또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가족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준 것처럼 청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추미애 장관한테 고발당했어요.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400명 가족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다. 장관, 본인은 안 가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했죠? 네. 고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자대 배치 청탁 자체는 아들로부터 들어보니 난수 추천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고요. 또 현장의 모습도 랜덤으로 그 현장에 있는 군인 2명과 부모님 2명이 4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알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90연세이신 저의 시어머님 아들의 할머니인데요. 그냥 훈련 마친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간신히 아픈 상황에서 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직접 청탁하지 말라 훈계를 했다는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대정부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곡해서 따로 휴게실에서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 가짜 뉴스죠.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제 아들 잘 봐주세요. 청탁을 한다거나 제 가족이 공인으로서 보고 싶은 그 모자지간에 그 정을 나눌 수도 없는 그 며느리이고 아내인데요. 제 남편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으로 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어떤 의혹 제기를 하려면 제보자가 그런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인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직 사병도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이모 대령도 정확하게 허위로 드러나자 지금 발뺌하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모 대령의 상관은 국민의힘 신모 의원입니다. 3단장 때 참모장이었습니다. 이 신모 의원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친구입니다.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는데 이 정치 군인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소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끝입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네. 만약에 면접 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기회 달라라고 하면 청탁이겠죠. 그러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또 제가 자식의 실력을 뭐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희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엄마로서 참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